트랜서핑 책을 읽다 보면 계속 중요성을 낮추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중요성을 낮출 수 있는지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모든 중요성이 사업 쪽에 쏠려 있는데요. 일이 삶이고 삶이 곧 일인 상태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일부러 부정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긍정적인 것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의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낮출 수 있을까요?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이라는 개념 앞에는 지나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살면서 중요한 게 당연히 있기 때문이죠.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여유로울 만큼의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침의 여부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친 중요성은 펜듈럼에 포획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펜듈럼에 포획되면 계속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불안이나 염려에 빠져듭니다. 일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려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능한 빨리 배후에 있는 펜듈럼의 작용을 인식하고 멈추어 서서 지나치게 중요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펜듈럼에 휘둘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업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적당히 중요히 여기는 것이니 괜찮습니다. 오히려 중요성을 너무 지나치게 경계하는 그것이 또 다른 중요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점검해보면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중요성이 들어간 것은 몸에 힘이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몸이 편안한 상태는 고르게 이완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몸을 움직일 때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온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편안한 호흡과 함께 몸의 각 부분을 이완하는 것을 연습하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누워서 온몸을 이완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평소에 생활하면서 몸에 긴장된 부위가 느껴지면 그럴 때마다 그곳에 힘을 빼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연습은 마음의 긴장을 푸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호흡이 거칠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완하는 연습은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간 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기본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딤 젤란드가 책에서 제시하는 중요성을 낮추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중요성의 원인을 찾아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중요성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그 자체만으로 중요성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이것 외에 중요성을 낮추는 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은 적용면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딤 젤란드가 제시한 이 방식이 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중요성을 낮춰왔고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펜듈럼의 실체를 실생활에서 실감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실패 경험 속에서 펜듈럼을 발견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으로 인해 힘들고 지치고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그 현상의 배후의 도살인 펜듈럼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환경과 직접 싸우기를 멈추게 됩니다. 점차 에너지 펜듈럼이 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이것은 책에서는 얻지 못하는 암묵적인 지식입니다. 중요성이 들어가면 펜듈럼에 포획되게 됩니다.
펜듈럼이 있는 곳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중요성을 찾아내면 대부분의 경우 중요성이 즉시 낮아집니다. 중요성을 낮춘 뒤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면 할수록 중요성 내려놓기가 점점 빨라집니다. 한번 소뚜껑에 손을 대이고 나면 나중에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처럼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감각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지니고 깨어있다면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환경은 중요성을 연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중요성을 낮추는 비결을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중요성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의 구체적인 메시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내적 중요성은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러이러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어떠어떠할 거야 라는 형태를 띱니다. 이런 메시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내부 의도가 작동합니다. 내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내부 의도가 작동하게 되면 균형력이 깨지게 됩니다. 깨진 균형력은 복원을 하기 위해 반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때 뜻하지 않은 환경이 부메랑처럼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면 지나치게 한 곳에 몰두하고 한 곳에 치우쳐서 삶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외적 중요성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너는 반드시 나에게 이러이러해야만 해.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형태입니다. 외적 중요성이 높아지면 의지처를 만들어 그 안에 숨거나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것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펜듈럼의 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결국에는 내 에너지가 계속 소진되고 맙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면 기대를 한 만큼이나 더 실망스럽고 배신감이 드는 환경이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성에 담긴 이 같은 메시지는 일종의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으로 말하면 인지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비합리적인 신념과 유사합니다. 그릇된 신념에 열정 어린 행동이 더해질수록 위험도는 증가합니다. 지나친 중요성에 내부 의도가 더해지면 부메랑이 날아옵니다. 이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서 수정하는 작업만 잘 해도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을 낮추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지행동치료, 합리적 정서치료 또는 인지상담 이론을 참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가치의 전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녀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의 비중이 어떠한가가 중요성의 정도를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건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마다 가치의 비중이 다릅니다. 가치를 크게 여길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가치를 낮게 여길수록 중요성이 낮아집니다. 가치 비중이 높은 것은 중요성도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들어있던 중요성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변하면 중요성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중요성은 기존에 있던 중요성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건강을 잃은 사업가가 돈을 쫓던 것을 멈추고 귀농을 해서 사는 것이나 가난 때문에 병치료를 못해 아버지를 잃은 자녀가 돈에 집착하는 것은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중요성의 대상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나만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성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접근은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목적화된 것은 중요성을 높이고 수단화된 것은 중요성을 낮춥니다. 우리는 흔히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지 않은 채 수단을 목적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의 불필요한 중요성이 지나치게 들어가게 됩니다. 수단은 목표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고 목적은 목표를 이루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수단은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목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참된 목적은 중요성이 높아져도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단이 목적화되면 중요성이 들어가고 잉여 포텐셜이 발생하여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인을 만나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여기서 애인을 만나는 것은 목적입니다. 부산에 가는 것은 목표입니다. 버스는 수단입니다. 버스표가 없으면 기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수단은 바뀔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부산행이 되면 됩니다. 부산에 갔으면 애인을 만나야 합니다. 애인을 만나지 않고 돌아오면 공허한 발걸음이 되죠. 이처럼 수단은 목표를 위하고 목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애인을 만나는 목적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것은 또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목적은 다시 목표 또는 수단이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면 우리가 수단, 목표, 목적으로 여기던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목적이 아닌 목표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목숨 걸고 중요하게 집착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돈은 수단일까요? 목표일까요? 목적일까요? 그것은 목표가 될 수 있고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깁니다. 할 수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를 얻겠다는 열망을 품습니다. 어느 설문 결과에 따르면 거액을 준다면 교도소에 몇 년을 다녀오더라도 할 수 있겠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쫓고 부를 추구하는데 오히려 그 뜻에 반하는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설령 성공해서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역풍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부 의도와 중요성으로 이루어낸 성공은 펜듈럼이 만들어준 스타의 자리에 앉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퇴를 맞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에 이르는 또는 그것을 찾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이 있죠. 목적이 아닌 것에 길을 쓰고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이동은 많은 영역들에 걸쳐 있는 중요성을 전반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 종교, 사상과도 어느 정도 연관된 것이며 시간을 들여 스스로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과 삶이 하나 된 일을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이 타인의 목표가 아닌 나의 목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트랜서핑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펜듈럼에서 벗어나 나만의 빛깔을 발산하는 일은 돈을 쫓아다니는 수고에서 벗어나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러 부정적인 것들을 외면한다고 했습니다. 이 반응을 좀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부정적인 것을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 지나친 긴장과 경계심이 들어있는 반응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성에 대한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성이 되는 것이죠. 힘을 빼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긍정적인 목표와 목적에 주의를 더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업을 할 때는 냉정할 정도로 현실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막연한 불안을 갖지 않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의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하려고 할수록 그 안에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내적 중요성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가 될 거야. 라는 식의 메시지는 오히려 중요성을 높이고 불안을 야기해서 의도와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매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지 않아야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울의 법칙에 따라서 성공적인 목표를 심상화하되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트랜서핑의 규칙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트랜서핑의 규칙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좋다가 되는 것입니다.